안녕하세요. 하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영화 잘 보셨나요? 네.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티슈 좀 죄송합니다. 네,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음악에 대해서 뭐 글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힙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봉현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신의 21 주성철이라고 하고요. 예, 흑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셀마도 그런 연장선에서 되게 얘기거리가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또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어떤 크루죠. 저희가 래퍼는 아니지만 글 쓰는 남자들이 각기 다른 분야지만 뭔가 뭉칠 수 있을 때 서로 콜라보를 해서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 5명, 6명 글 쓰는 남자들끼리 마감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감인간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를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셀마 이 영화를 일단은 영화 전문가이자 평론가이자 그리고 홍콩 영화 전문가이자 신의 21 편집장이자 주성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 왜 사람들이 특별히 좀 정보가 없이 그 영화를 보셨으면 조금 초반에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 명량을 보면서 그 이순신 장군이 영화 속에서 언제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대사를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 셀마를 그냥 단순히 마틴 루터 킹의 전기 영화처럼 이해하고 이렇게 오시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사를 언제쯤 하게 되나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시기를 보면 1965년 셀마에서 이제 몽고메리로 행진했던 그때니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워싱턴 대행진 대사는 사실은 이 영화 속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인 1963년에 하죠. 63년에 하고 그 다음 해인 64년에 바로 영화 속에서 이 존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 거의 100년 정도 된 시점에 인권법 개정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또 64년에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모습에 그 65년 이전 1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1964년에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일단 시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후에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산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킹이 그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흑인 그 인권 운동가로 발돋움했던 게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1955년 그러니까 버스 보이콧 운동이었으면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지도자 개인으로 보면 뭔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좀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 1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존슨 대통령이 그 인권법에 그 승인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미국의 흑인들은 좀 살기 편해졌구나. 뭔가 좀 대충 뭔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막으로 봐도 KKK단이 여전히 죽임을 당하고 백인 목사가 백인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졌던 뭐 요즘과 비교도 별 다르지 않죠. 그렇죠. Selma is Now라는 이 캠페인이 있듯이 사실 2015년에도 많은 흑인들이 미국에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시점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이유라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역동적인 시기였지만은 마틴 루터 킹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물론 그때도 뭐 30대였지만은 뭔가 활동을 좀 마무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그런 시점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전기 영화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뭐 유년기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게 아니라
딱 한 시즌만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뭔가 그 선택의 측면에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감독이 굉장히 요즘 때 이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감독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그 에바 두본의 이 감독은 여성 감독이죠. 여성 감독이고 앞서서 이제 몇 편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 셀마로 갑작스레 좀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그 마블 그 주인공 중에 그 블랙팬더라고 하는 작품을 2018년 개봉 목표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 블랙팬더 캐릭터를 이렇게 중심에 둔 그 영화의 감독으로 내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처음으로 슈퍼히어로 중에 이제 흑인 캐릭터 주인공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있고 또 셀마의 주인공인 또 여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또 주인공으로 내정된 배우가 또 체드윅 보스먼이라고 하는 배우죠. 이 배우가 Get On Up에서 제임스 브라운 을 연기했고 또 42라고 국내에서 개봉은 안 했지만 42 진행하시죠. 네. 그 선수가 누구죠? 그 LA 다저스의 데이비드 로빈슨. 제키 로빈슨. 제키 로빈슨. 네.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은 저기 샌안토니오 네, 스퍼스고. 그렇죠. 네. LA 다저스에서 활약했던 그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그 42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체드윅 보스먼이 주인공을 한다고 하니까 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이 셀마의 감독이 이제 말씀하셨던 흑인 여성 감독이고요. 이 영화로 인해서 또 많은 주목받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 말을 조금 연결고리로 받자면은 이 영화를 보고서 저는 많은 다른 흑인 영화, 블랙 필름이 떠오르긴 했는데 이 영화는 그 마틴 루터 킹의 영화라고 해서 이 마틴 루터 킹을 굉장히 신격화하거나 굉장히 아주 전지전능한 인물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걸 이루었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도 나오고 말콤 X에 대한 어떤 불쾌함이나 어떤 시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편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이 되고 이렇게 영웅을 영웅화하지 않고 좀 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조금 저로서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개봉되지 않았지만 그 제임스 브라운의 전기 영화인 Get On Up도 사실 제임스 브라운이 굉장히 위대한 미션이지만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이기적이었고 뭔가 외로운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됐지만 레이 찰스를 다룬 레이 같은 경우에도 레이의 어떤 여자 문제나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이런 면에서 혹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은. 네. 그 되게 좀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마틴 루터 킹의 그 사생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피해가면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전략을 취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되게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걸 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아내가 등장하고 또 마지막 장면에 아내가 등장해서 자막으로 뜨는 게 끝까지 재혼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막도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죠. 그 되게 중요한 시점에 그 대통령이 그 제이 에드거 후보를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그 민간인 사찰한 것 같은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 부부가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거를. 네. 그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자기 목소리가 맞죠. 그렇죠. 하지만 여성들은 끝까지 부인해주기를 바라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저 들었습니다. 저 책으로 배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결국엔 아내가 또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 여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한 사람이 있었냐고 하니까 아니다. 오직 아내만을 사랑한다.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면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연출 방식이 되게 좀 궁금했던 게 막 자기를 막 변호하거나 막 아내를 붙잡고 막 설득하려고 막 이렇게 막 오두방정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이제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성 감독이 그 자신의 어떤 불륜이나 바람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그 사회 지도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도 좀 정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었고요. 또 더군다나 저는 또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그 말콤 X를 만나고 오잖아요. 아내가 말콤 X를 만나고 왔을 때 또 말콤 X한테 뭐 반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막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찌질하게 어떻게 보면 그 질투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는 걸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 시점에 보면 말콤 X가 사실은 이전의 과격한 운동 성향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틴 루터 킹을 포함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까지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던 어떻게 보면 그 해 바로 이 해가 바로 그 말콤 X가 죽은 해인데